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평생을 무언가에 쫓기듯 살아갑니다. 이른 새벽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일터로 나가는 발걸음도 늦은 밤 불 꺼진 거실에 앉아 내일을 걱정하는 한숨도 결국은 하나의 목적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공이지요. 우리는 저 높은 곳에 오르기만 하면 남들이 우러러보는, 부와 명예를 거머쥐기만 하면 인생의 모든 결핍이 채워지고 영원한 평온이 찾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사회에 아주 묵직하고도 서글픈 질문을 던진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그야말로 무일푼에서 시작해 수백억 원대의 자산을 일군 한 자산가의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보면 그는 이미 완성된 인생을 사는 승리자입니다. 하지만 그가 술에 취해 길거리의 어린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아이처럼 엉엉 울며 외로움을 토해냈다는 사연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추구해온 성공의 얼굴이 얼마나 차가울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은 그가 흘린 눈물의 궤적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40대부터 70대까지 치열한 생존의 현장을 지나 삶의 의미를 되새기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성공의 저주라는 화려한 감옥에 문을 열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황금으로 만든 창살, 고립이라는 형벌입니다. 그 자산가는 술 기운을 빌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실상은 정반대였다고 말이죠. 이 짧은 말 속에는 그가 수십 년간 쌓아 올린 부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고독이 서려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길 원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자유입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고 가고 싶은 곳을 가며 누구에게도 굽신거리지 않아도 되는 자유 말입니다. 하지만 부의 정점에 선 그가 마주한 것은 자유가 아니라 차단이었습니다.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으로 불어날수록 그를 대하는 주변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했던 친구들은 어느덧 그를 친구가 아닌 경쟁자 혹은 시혜자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던진 가벼운 농담은 돈 좀 벌었다고 사람 무시하느냐는 서슬퍼런 오해로 돌아왔고, 진심 어린 걱정은 잘난 놈의 여유라는 비아냥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확인받는 과정은 거창한 업적 보고가 아니라 누군가와 나누는 시시콜콜한 농담과 따뜻한 찌개 한 그릇의 온기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는 부자가 된 순간부터 그 평범한 일상을 압수당했습니다. 새로 다가오는 사람들은 그의 인격보다 그의 배경을 먼저 계산했고, 그는 그들을 끊임없이 의심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까? 아니면 내 돈을 좋아하는 걸까? 이 지독한 의심의 병은 결국 그의 주변에 아무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수백억 자산이라는 황금 창살 안에 갇힌 고독한 수감자, 그것이 그의 첫 번째 실체였습니다. 두 번째는 가장 아픈 가시, 가족이라는 이름의 이방인입니다. 자산가의 사연 중 우리의 가슴을 가장 시리게 한 대목은 단연 가족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아버지였습니다. 가족에게 가난이라는 고통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 아이들에게 최고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자신의 젊음과 열정을 다 바쳤습니다. 자녀들을 해외 유학 보낼 때만 해도 그는 그것이 가장으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며 사랑의 증표라고 굳게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돌아온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유학을 떠난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존경하고 그리운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달 따박따박 송금을 해주는 현금 인출기였고, 가끔 연락해 훈수를 두는 간섭자에 불과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 함께 웃고
울며 쌓았어야 할 정서적 연대는 돈의 액수에 비례해 얇아졌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겪는 고립감과 심연의 고통을 들여다보기보다는 그가 벌어온 부가 가져다주는 사회적 지위와 안락함을 유지하는 데 더 몰두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안방에서조차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나를 인격체가 아닌 경제적 지원 수단으로만 대하는 것 같다는 그의 자주 섞인 한탄은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세대 수많은 가장이 남몰래 흘리는 피눈물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중에 여유 생기면 잘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나중에 여행 가자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감정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뗄 때, 아내가 지쳐 눈물 흘릴 때, 곁에 있어주지 못한 시간은 그 어떤 명품백으로도 수억 원의 유학비로도 보상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가족이라는 항구에 닿기 위해 폭풍우를 뚫고 항해했지만 막상 도착해보니 그 항구에는 자신을 위한 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의 기회비용, 인생 후반전에 찾아오는 청구서입니다. 경제학에는 기회비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떤 하나를 선택하면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가치가 있다는 뜻이죠. 그 자산가는 부를 얻기 위해 관계의 자본을 기회비용으로 지불했습니다. 우리가 40대와 50대, 인생의 황금기를 지날 때 가장 흔히 하는 실수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일의 성과와 자산의 증식은 눈에 보입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직함이 높아지는 것은 명확한 수치로 확인되기에 우리는 그것에 집착합니다. 반면 관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 친구와 나누는 시시한 대화, 주말에 부모님 댁을 찾아가 잡은 거친 손마디, 퇴근 후 아이의 숙제를 봐주는 시간은 당장 나에게 아무런 경제적 이득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들을 나중에라는 이름으로 자꾸만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인생의 후반전, 60대와 70대에 접어들면 그동안 미뤄두었던 관계의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없다고 믿었던 오만함에 대한 뼈아픈 대가입니다. 자산가가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눈물을 쏟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청년에게서 자신의 잃어버린 젊은 날을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돈은 없었지만 친구들과 소주 한 잔의 미래를 설계하던 시절,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대접받고 대접하던 그 투박한 사람 냄새가 그리웠던 것입니다. 수백억 원을 가져도 살 수 없는 단 한 가지, 바로 조건 없는 관계의 상실이 그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네 번째는 호텔에서 울면 낫지 않느냐는 냉소 뒤의 진실입니다. 이 사연이 전해지자 많은 네티즌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돈이 많으면 외로워도 호텔에서 울 수 있지만 가난하면 길거리에서 울어야 한다는 말은 지독하게 현실적입니다. 맞습니다. 가난은 불편한 것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경제적 기반은 존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패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행복의 근처에도 갈 수 없습니다. 배고픔을 해결한 인간이 마주하는 다음 질문은 항상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입니다. 육체의 허기는 밥으로 채우지만 영혼의 허기는 의미와 연결로 채워집니다. 수백억 자산가의 눈물은 배부른 자의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간과해온 정신적 자산의 파산을 의미합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삶도 비극이지만 돈이 차고 넘치는데도 기댈 곳 하나 없는 삶 역시 지옥입니다. 호텔의 푹신한 침대 위에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과 좁은 단칸방에서 가족의 손을 잡고 잠드는 사람 중 누가 더 부유한 인생일까요? 이 질문에 선뜻 답하기 어려운 이유는
우리 모두가 돈의 위력을 알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온기를 갈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삶의 지혜가 전하는 진정한 성공의 로드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미 성공의 궤도에 오른 분들도 여전히 그 길을 향해 뛰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제안하는 삶의 지혜는 성공의 정의를 수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째, 감정의 적금을 부으십시오.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내 곁에 사람들에게 고맙다,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아끼지 마세요. 이 말들은 당장 돈이 되지는 않지만 훗날 당신의 인생이 흔들릴 때 당신을 지탱해줄 가장 강력한 보험이 됩니다. 가족은 당연히 내 곁에 있을 것이라는 오만을 버리고 매일 조금씩 정서적 유대를 저축하십시오. 둘째, 숫자가 아닌 이야기를 수집하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회상하는 것은 통장의 잔고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떠났던 여행지에서의 노을, 힘들 때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던 동료의 투박한 위로, 자녀의 졸업식에서 흘렸던 뜨거운 눈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풍요로운 노년은 통장 숫자가 아니라 내가 들려줄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셋째, 내면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 타인의 부러움을 사기 위한 성공은 결국 공허함으로 끝납니다.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를 미소 짓게 하는 소박한 취미가 무엇인지 탐구하십시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단단한 내면을 가진 사람만이 타인과도 건강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수백억 자산가의 눈물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잘 벌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인생이라는 무대 위에 선 광대와 같습니다. 화려한 분장을 하고 관객의 박수를 받으며 춤을 추지만 공연이 끝나고 분장을 지웠을 때 나를 있는 그대로 봐줄 한 사람의 관객이 없다면 그 공연은 실패한 것입니다. 40대부터 70대까지 우리 인생의 계절은 제각각 다르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본질은 같습니다. 돈은 인생의 훌륭한 수단이지만 결코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공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히기 전에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수백억의 자산보다 당신을 더 빛나게 할 진짜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의 숫자가 아닌 사람의 향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삶의 지혜였습니다.